자, 제 말 잘 들리시죠? 자, 오늘 오늘은 디지털 입력하고요. 화요일날 2시 반. 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한 10회차까지 갈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3회차 수업인데, 길면 아마 7회차, 조금 더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럴 것 같고요. C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까지 다 진행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좀 수업하는데 요거 하고 3빈 케이블이 5개 다 필요해요. 오늘 3빈 케이블 5개 다 필요하니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가 비대면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모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리모컨까지 재료가 나갔으니까 그 다음 재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택배로 나가게 되면 그냥 택배로 가고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냥 다시 한번 또 모여서 수업을 한번 하실 분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천 사무실하고 가까우신 분들은 굳이 집에서 안 듣게 난 귀찮다 집에서 듣는 게 그럼 사무실로 이쪽으로 오셔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2분 정도가 직접 여기 와서 들으시겠다고. 로봇이 구동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직접 와서 들으시면서 로봇 점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난 집이 좀 불편하다, 그런 경우는 직접 와서 옆에서 같이 그냥 들으시면서 그냥 바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대부분이 줌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다 준비되어 있지만 꼭 들어오실 때 음소거 좀 부탁드리고, 늦게 오신 분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오셔서 한 10분 지나면 이제는 참가 신청 안 받아야겠어. 강의 중에 자꾸만 들어와서 마음이 또 그렇지 못해서 또 승낙을 또 하고 그러네. 저번에 1등이 조현경 본부장님 얘기로 들어보니까 저번에 1등이 아니라 바뀌었다는데, 매주 수업할 때마다 로봇 한 대씩 저희 걸고 하니까 미션들 지금 바로바로 잘 보여서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매주 한 대씩 제일 잘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조현경 본부장님께서 이 녹화본 다시 재편집할 때 정확하게 누가 먼저 했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오늘도 좀 제일 먼저 하신 분들은 스페이스카 눌러두거나 손을 좀 들어주셔서 제일 먼저 기수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비대면 수업은 오늘 교재 내용하고 교재를 좀 다 예습을 하셨을 것 같아서 교재 내용과 좀 다르게 할게요. 유사하긴 하겠는데 교재 내용을 다 예습을 하셨을 것 같아서 교재 내용에는 이미 학습을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웃으시네 많이. 대충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수업할 내용들을 조금 설명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지금 모타를 제어하는 거를 좀 해봤고요. PWM 방식으로 해봤고, 그 다음 함수 만드는 거 해봤고, 그 다음 헤더 파일 좀 정의하는 거 좀 우리가 진행을 해봤죠.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아웃풋 쪽으로 해봤으니까 오늘은 좀 인풋 쪽으로 할 거고, 디지털 인풋 쪽으로 할 거고요. 가장 쉬운 게 이제 디지털 인풋의 이제 접촉이죠. 그냥 스위치, 푸시 버튼,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푸시 버튼을 갖고 오늘 기본적인 입력 장치를 갖고 이제 출력을 제어하는 기본 형태의 오늘 이거를 진행할 거고요.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또 이제 C 구문들을 조금 많이 알아야 돼요. C 구문 쪽에 지금 오늘 좀 다양한 패턴을 조금 오늘 배우게 될 거고, 제어문 배우게 될 거고요. if문 배우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많이 학습들을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량이 조금 많아요. 수업량이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 속에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하고 똑같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션들 하나 정도 지금 저하고 같이 해서 데모 보여주신 화면 캠 켜셔야 돼요. 그냥 캠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재료가 없는 걸로 아마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미션들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캠 켜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스페이스 캔 눌러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자, 먼저 일단 저번 시간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먼저 지금 DC모터 드라이브보드에 DC모터 다 연결되어 있겠죠? 지금 DC모터 드라이브보드에 DC모터가 2개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언제나 가슴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왼쪽이 언제나 모타일이고 오른쪽이 모타일이라는 거, 그거 잊어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전진을 짰을 때 얘가 회전이 회전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건들지 말고 선을 조금 돌려서 끼워서 쓰시면
별 무리 없다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일단은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얘기들이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공유하면 뜨셨죠? 공유하면 뜨셨을 거고요. 자, 먼저 아두이노를 띄우시고요. 아두이노 띄우시고, 자, 아두이노 띄우시고, 먼저 그냥 그대로 상태로 되면 저번에 파일 불러왔던 게 아마 그대로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언제나 파일 눌러서 새 파일 누르시면 되고요. 아두이노는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있으셔도 돼요.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있으셔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새 파일을 공유하고요. 자, 모타를 어제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모타를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자, 불필요 없는 거 그냥 저는 이 메뉴가 이렇게 패턴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 불러오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저는 이제 좀 습관이 좀 돼 있어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는 개수들이 좀 정확하게 좀 보여야 별 무리가 없다라고 해서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놓고 쓰고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선생님이 만들었던 헤더 파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렸죠? 헤더 파일을, 모타를 움직이는 헤더 파일을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아무 코딩 짜지 마시고 먼저 뭐부터 하셔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부터 하셔라. 뭐 저장을 하셔도 좋고 다른 이름으로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내 찾기가 편하니까. 그러면 주로 지금 아두이노 폴더는 어디에 있냐면 아두이노 폴더는 이게 조금 공유가 꼭 이렇게 좀 불편해. 여러 개 불러오는 거는. 자, 아두이노 폴더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저장하기라면 이렇게 폴더 이름이 떠요. 근데 올라가 보면 어디에 주로 저장이 되냐면 보니까 내 PC에 가보니까 이제 문서에 아두이노라는 폴더 안에 거기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귀찮으시면 그냥 가장 좋은 건 바탕화면에다가 선생님이 그냥 오늘은 이제 모타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모타라고 해서 저장을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터라는 폴더가 그대로 뜨죠. 이렇게 하면 이제 모터라는 이렇게 폴더가 좀 뜰 거고요. 폴더 안에는 이제 모터라는 아까처럼 INO라는 이제 아두이노 파일이 지금 생성되어 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뭘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때 만들었던 뭘 갖고 불러와야 된다? 모타.h 헤더 파일을 불러오셔야죠. 그때 만들어놓은 게 아마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면 문서에 가서 모타.h를 찾으셔야 돼요. 요거를 컨트롤 C 하고 아까 바탕화면에 선생님들이 지금 모타.에다가 이 폴더 안에다가 모타.h를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셔야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 헤더 파일이 정상적으로 불러온다는 거.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장되어 있는 걸 이제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두이노 폴더에 이제 불러와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다? 샵 include include 모타.h를 불러오는 거고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핀 모드부터 시작해야죠. 핀 모드 몇 번이에요? 지금 1번부터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4, 5, 6, 7, 8이죠.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프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만든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들이 있으니까 자, ff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bb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bf라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그냥 여기다가 ff에서 1초 정도만 해서 구동하시는 거 테스트까지 한번 해볼게요. 움직이시는 거 테스트. 로봇 전원 꼭 키시고요. 자, 드신 분들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 뭐 딜레이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냥 계속 가겠죠? 계속 가겠죠. 멈추게 하려면 아까처럼 SS 넣으시면 되고요.
딜레이 뭐 65,000 정도 누르시면. 자, 일단 로봇 움직이는지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업 나가 있다. 그래야 뭐 로봇이 뭐 또 안 움직여요. 뭐 이러지 마시고. 밖에 크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전진 1초, 후진 1초, 좌회전 1초, 우회전 1초까지 해서 저한테 다 보여주세요. 그래야 오늘 수업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상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책에는 지금 4챕터는 지금 접촉 센서 갖고 LED를 제어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예, 오늘은 그냥 접촉 센서 갖고 모타를 제어할게요. 모타하고 계속 연이어서 가는 게 나으니까 그냥 불 들어오는 건 너무 좀 쉬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모타.h를 기본적으로 살려놓고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계속 고생하실 것 같은데. 예. 모타.h 살려놓고 좀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요. 네. 자, 다른 거 다, 안에 거 다 지우고요. 이제 오늘부터 수업을 할게요. 자, 또,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타.h는 일단 불러다 놓고요. 예. 안에 내용 다 지우시고요. 자, 접촉 센서 보드가 있어요. 예, 접촉 센서 보드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고요. 자, 그 중에 하나를 3핀 케이블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 중에 한 개를 좀 편하게 거기 보면 삼각형이 검정색이에요. 예, 삼각형이 검정색이 되도록 하나를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4, 5, 6, 7은 사용하였으니까 10번에다 연결할게요. 아두이노 보드 10번에다 연결할게요.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10번에 연결하겠습니다. 10번에. 접촉 센서 보드 하나를 쓸게요. 자, 먼저 하나만 할게요. 가장 쉽게 지금 하나만 할게요. 자, LED 연결되어 있는 건 다 빼세요. LED 연결되어 있는 건 다 빼시고 이따 LED 선 모질라니까 LED 선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ED에 있는 선 다 빼시고 그냥 모타하고 지금 접촉 하나 정도만 연결해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 정도만 연결하셔서 연결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하셔야겠죠? 자, 먼저 핀 모드. 자, 몇 번에 연결했어요? 10번에 연결했죠? 자, 이번에는 아웃이 아니라 접촉 센서니까 인으로 쓰겠습니다. 이제 나는 입력으로 사용하겠다. 이제 그게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풋 풀업이라고 있다고 있어요. 그 보통 아웃풋, 인풋, 그 다음에 인풋 풀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풀업은 아까처럼 내부적인 저항이 없이 아두이노 저항을 쓰고 싶을 때 풀업을 쓴다고 그랬고요. 그런 경우는 좀 브레드보드에다가 그냥 우리가 쓸 때 그냥 스위치를 저항 없이 쓰고 싶을 때는 풀업이라는 걸 쓰는 거고 지금처럼 저희 같이 이렇게 회로보드 안에 저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그냥 인풋 그냥 편하게 우리가 쓰는 게 낫죠. 지금처럼 그냥 인풋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셋업에서는 우리가 지금 불을 킬 때는 디지털 라이트라고 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는 뭘로 써요? 리드라고 씁니다. 디지털 리드라고 씁니다. 자, 그럼 차이점을 조금 보셔야 돼요. 차이점을 보고 갈게요. 자, 디지털 라이트를 할 때는 자, 어느 포트에 내가 불을 킬 거냐 끌 거냐 이렇게 인자값이 매개 변수가 2개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딜 통해서 받아요? 입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정한 어디서 받아요? 몇 번에서 받아요? 10번에서 받죠. 핀 번호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입력을 받으실 때는 그냥 디지털 리드 해놓고 그냥 바로 핀 번호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값이 읽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을 해보고 지금 아무 동작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동작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지금 아마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액션이 없죠. 아무런 액션들이 없습니다. 아무런 액션들이 눌러봐야 뭐 지금 루프 쪽에서는 그냥 리드만 읽고 있지 실제 아무런 좀 변화들이 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눌렀을 때 로봇을 움직이게 할 거나 얘를 눌렀을 때 뭐 LED가 불을 들어오게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지금 보통은 출력은 불을 켜라 그러면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안 들어왔네? 그럼 선을 잘못 꽂았나? 아니, 내가 뭐 코딩을 잘못했나? 핀 번호를 잘못 썼나? 이렇게 하는데, 입력은
내가 누를 때하고 안 누를 때는 로봇 입장에서 보면 누른 것과 안 누른 거에 대한 신호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모터가 움직여라고 모터가 안 움직이면 뭐가 문제가 생겼네? 불이 들어와라. 그럼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오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스위치를 눌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만약에 스위치를 누르는데 모터를 움직였잖아 그랬을 때 스위치를 눌러서 모터가 안 움직였어. 그럼 모터가 문제야?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게 문제야.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두이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때 쓰는 게 바로 시리얼 모니터예요. 시리얼 모니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들인데, 보통 이제 아두이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드웨어를 좀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쓰고 있는 게 이제 시리얼 모니터. 다시 얘기하면, 아두이노하고 PC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 통신 속에서 내가 어떤 값들이 제대로 좀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억된 값들이 뭔가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좀 쓰는 게 바로 시리얼 모니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아까처럼 뭐다 메뉴판 밑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걔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컴3이라고 해서 창이 하나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공유를 여러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컴3이라고 지금 창이 하나 뜨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요. 창이 하나 뜨는 게 보이시니까 지금처럼 이게 시리얼 모니터인데 시리얼 모니터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시리얼 모니터에 대한 값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셋업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쓸 때는 시리얼 비긴이라는 그리고 이 안에 내가 통신 속도를 지정해 줘요. 9600이라고 셋업 안에 먼저 그리고 내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쓴다? 시리얼 프린트라고 써요. 소문자예요. 프린트라고 쓰고 내가 이 누른 값을 화면에다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센서가 좀 제대로 동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로봇만 알지 내 쪽에서는 지금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모니터 화면 중에 내가 얘가 눌렀을 때 어떤 값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다시 얘기하면 아두이노 내부에 있는 어떤 값들을 읽은 값을 내가 모니터로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시리얼 모니터. 그리고 또 시리얼 모니터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코드를 잘 짜서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로봇이 이상하게 동작을 해. 그럼 뭐가 잘못됐지 할 때 이렇게 디버깅용으로 내가 어떤 값들을 일일이 좀 확인하고 가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시리얼 모니터예요. 그러면 지금 시리얼 모니터에서 내가 연결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컴파일이 완료되고 그럼 시리얼 모니터를 가보면 이제 값이 들어올 거예요. 뭐가 들어와요 지금? 000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계속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접촉 센서 보드를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슨 값이 들어온다? 0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내가 값이 누르고 있을 때는 몇으로 들어온다? 1로 들어온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확인되세요? 내가 안 누르고 있을 때는 0값이 들어오는데 누르고 있을 때는 지금 얼마 값이 들어온다? 1값이 들어온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까지 다 이상 없으시죠? 지금 내가 눌렀을 때 지금 소스 코드가 안 보이시네? 자, 소스 코드는 지금처럼 뭐다? 디지털 리드 읽음 값을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해 주겠다. 이제 그 뜻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화면에는 지금 어떤 값이 뜬다? 두 개의 창이 뜨는데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을 때는 지금 0이 들어오지만 내가 연결되어 있는 아두이노에 연결되는 10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값을 누르면 값이 얼마로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1로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먼저 일단 센서를 쓴다. 그러면 무조건 뭘 써야 된다?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값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야 돼요. 특히 아날로그 센서 쓸 때는. 아날로그 센서 쓸 때는 특히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아날로그는 아까처럼 값이 여러 값이 변동돼서 들어오잖아요. 얘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값이 들어올 때는 내가 어떤 값이 들어오냐를 일일이 다 어떻게 시리얼 모니터를 일일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쓸 때 보통 시리얼 프린트
라고 쓰는데 내가 이걸 세로로 쓰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ln이라고 ln을 치고 다시 컴파일을 하시면 업로드를 해놓으시면 실열 모니터를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세로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주로 이제 가로로 보기엔 좀 불편해요. 값이 연달아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시리얼 프린트 ln이라는 값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누르면 1로 이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손을 놓으면 손을 놓으면 지금처럼 0이 들어왔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값이 1로 바뀌는 게 이제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주로 ln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프린트만 쓰면 가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세로로 지금 ln을 넣게 되면 라인은 지금 스킵해서 들어간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센서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센서에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시리얼 모니터고요. 시리얼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셋업 메뉴에 반드시 뭐라고 써줘야 된다? 시리얼 비긴 해서 통신속도 9600을 정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프 안에서는 시리얼 프린터를 통해서 화면에 내가 모니터에 출력하고 싶어 있는 내용들을 가로 속에다 넣어주면 출력이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리드라고 안 쓰고 제 이름을 출력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언제나 문자를 출력할 땐 더블 코테이션 쳐주시고요. 최성렬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금처럼 내가 시리얼 프린트 LN에다가 내가 한글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제 이름이 지금 내려오는 게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내용들을 화면에다 좀 출력하면서 화면에다 꾸밀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어떤 꼭 센서 값을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화면 값들을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개 그냥 어떤 내용들을 모니터 화면에서 내가 좀 출력해서 어떤 값들을 입력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리얼 프린터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지금 아두이노에서 중요 기능이다. 중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를 더 배웠어요. 핀 모드 해서 우리가 입력 쓸 때는 인풋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디지털 라이트를 썼는데 지금 이제 센서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드를 쓴다는 이제 기본 개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처럼 원위치로 돌아와서 자, 센서 값을 입력하는 값이 이제 0 아니면 1이 들어온다는 걸 확인하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디지털 리드라고 썼고요. 꼭 대소문자 잘 구분하세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까처럼 라이트를 할 때는 그냥 내가 어떤 신호를 내보내면 되지만 어떤 값을 입력을 받을 때는 지금처럼 입력된 값을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매번 디지털 리드 몇 번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변수에다가 기억시켜 놓고 그 기억된 변수를 쓰는 게 좋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내가 읽은 값을 뭐 예를 들어서 센서 값이다, 뭐 푸시 버튼이다, PW다 뭐 이렇게 해서 푸시 버튼, 뭐 PM, PW라고 그럴게요. 그냥 PW에 디지털 리드라고 쓰고 10번이라고 쓰고 얘를 어떻게 해주는 게 10번으로 쓰는 것보다는 뭐로 쓰는 게 이렇게 PW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쓰죠. 나중에 쓰기 때도 계속 디지털 10번 10번 하고 쓰지 안 하고 전부 다 뭘로. 그래서 내가 센서에 입력된 값을 어디다 기억시킨다? 변수에 기억시킨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처음으로 변수 쓰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보통 센서를 쓸 때는 그냥 그 리드 값을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습관이 좋다? 변수에 기억시켜 놓고 변수에서 값을 변동시키든 변수를 갖고 비교를 하든 해서 변수에 기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변수를 쓰려면 우리가 코딩 스토리 뭐 저기 스크래치나 이런 데는 그냥 변수를 만들어 쓰면 되지만
C 언어는 지금처럼 이렇게 PW 써놓고 컴파일 하게 되면 에러가 떠요. 왜? PW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나는 declared, 정의돼 있지 않다.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다? 내가 어떤 값을 기억시키려니까 이 기억되는 바구니 크기를 얼마로 정의해 줘야 돼? 이걸 지금 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변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언해 줘야 돼요. int, pw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PW. 그러니까 PW를 나는 정수형으로 쓸 거야. 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컴파일을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러 없이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PW라는 자체 앞에 제일 앞에 써 있는 이 INT라는 거를 아셔야죠. int. 인티저의 약자로서 이제 정수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실수를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플로트. PI라고 정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자를 쓰고 싶다. 캐릭터. CH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문자가 있고 문자열이 있어요. 예. 그 문자열을 쓸 때는 스트링. 응? 보통은 이렇게 이제 네 타입 정도를 그냥 기본적으로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학생들을 지도할 때 뭐 롱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플로트 대신 뭐 더블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보다는 기본적인 형은 지금처럼 뭐다 인트, 플로트,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스트링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우고 갈게요. 이거를 잠깐 리드를 죽이고요. 슬래시 두 개를 지우고 PW에다 내가 얼마를 집어넣겠다. 만약에 50을 집어넣겠다. 라고 컴파일을 하면 자, PW에 지금 얼마라는 값이 기억됐어요? 50이라는 값이 기억이 돼 있죠? 그래서 걔를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시리얼 프린터를 가보시면 이제 값이 얼마로 표시됩니까? 5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게 보이시죠? 변수에 기억된 값을 지금 시리얼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값들을 다 지정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다 플로트에는 3.14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에는 제가 대문자 K라고 쓸게요. 스트링에는 코딩이라고 할게요. 자, 쓰는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네 개를 쓸게요. 그냥 시리얼 프린트 ln pi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ln ch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ln 스트링 4개를 쓰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막 순식간에 내려오니까 중간에 약간 딜레이 넣어주는 게 조금 좋아요. 너무 그 순식간에 계속 값들이 내려오니까 보통 이제 100 정도 주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 좀 뿌릴 때. 자, 이제 컴파일을 해볼게요. 업로드 하시면 자 보이시죠? 자, 50, 3.14, 그 다음에 K 코딩이 출력되는 게 확인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수,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문자열. 이렇게 네 가지. 기본적으로 그냥 가장 쉽게 무난하게 쓰는 거, 뭐 롱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진수법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는 그냥 쉽게 그냥 인티저, 그 다음에 플로트. 근데 보통 실수를 쓰는 경우도 많지 않죠. 아두이노에서는. 주로 문자를 쓰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다? 인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변수를 쓸 때 주의할 사항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똑같이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셋업에서 내가 보통 변수는 한 번만 설정해 주면 되잖아요. 루프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예. 루프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루프는 계속 변수를 지금 재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런 인티저 선언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다 넣는 게 좋다. 어디다 넣어요? 예. 셋업에 넣는 게 맞죠. 한 번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까처럼 루프 안에다 계속 반복되면서 변수를 실행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루프 안에다가 변수 선언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죠. 한 번만 딱 실행되는 거니까 셋업이. 근데 이렇게 컴파일을 딱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루프에서 바로 뭐가 떠요? 에러가 뜨는 게 보이시죠? 왜 에러가 떠요? 자, PW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또 그런 메시지가 떠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변수를 선언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역 변수가 있고 광역 변수가 있고 외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블럭과 블럭 사이에서 다시 하면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건 지역 변수. 다시 얘기하면 이 함수 안에서 지금처럼 인티저라고 선언되어 있으면 이 함수는 이 변수는 어디서밖에 못 쓴다? 요 블럭에서밖에 못 쓴다. 이 지역 변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안에서만 쓰고 싶을 때는 지금처럼 형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루프에서는 뭔지 모르는 거야. 이제 이게 지역 변수고요. 그럼 광역 변수. 나는 어느 함수에서 다 그냥 이 변수를 쓰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를 여기다 선언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선언한다? 셋업 위에다 선언한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어디다가 셋업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함수 바깥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변수가 무슨 변수가 돼요?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업에서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디서도 쓸 수 있다? 루프에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학생들하고 지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변수는 어느 쪽에 선언해 주는 게 제일 좋다. 지금처럼 그냥 함수 밖에 선언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다시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동작이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를 제가 좀 아름답게 하고 있나요? 좀 교사들 반응들이 별로 액션들이 없어. 표정도 없고 뭐 아니면 다 아는 얘기를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좀 설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진짜 어려운 건지 도대체 리액션이 없어. 그냥 저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지금 변수라는 기본 개념들이에요. 변수라는 기본 개념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인티저는 뭐 값이 얼마여야 된다. 뭐 32,000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그 다음 뭐 캐릭터는 뭐 1바이트니까 얼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책 찾아보면 돼. 굳이 애들한테 머릿속에 넣을 필요도 없는 거고 굳이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고 괜히 내용만 어려운 거니까 그런 부분 속에 있으면 되고요. 일단 쉽게 생각하는 거는 변수는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선언이 필요하다. 변수를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선언해야 된다. 선언해야 되는데 그 선언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선언해야 된다. 셋업에 선언하면 셋업에서밖에 못 쓴다. 그래서 바깥쪽에 선언해서 글로벌 변수를 전체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다시 아두이노 쪽으로 넘어오면 센서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단 센서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변수에 기억시키는 게 좋다. 변수에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된다. 그렇게 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 내용들을 갖고 이제 수업을 좀 해나갈게요. 그러면 이제 센서는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를 더 배우셔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 아까처럼 불을 켜라는 건 명령을 내리는 거고 센서는 내가 뭐야? 값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고 다시 얘기하면 누를 때가 있고 안 누를 때가 있고 그 센서는 주로 무슨 문하고 같이 많이 써요? 제어문하고 같이 쓰는 거죠. 조건문들하고 같이 쓸 수밖에 없죠. 왜? 조건이 나눠지는 거니까. 그럼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값이 엄청 다양한 값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 값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다 확인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문하고 같이 쓴다? 무슨 문하고? 조건문하고 같이 쓴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동작 정도만 조금 할게요. 자, 변수 불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초기화를 넣을 수 있지만 초기 값이 없을 때는 지금처럼 화면에 지금 뭐처럼 그냥 PW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셋업에는 시리얼 모니터 값하고 센서를 쓰시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시리얼 모니터를 쓰세요. 그게 제일 편해. 그래 애들 디버깅하기도 편하고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읽었으면 어떻게 된다. PWM 값을 그대로 정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먼저 if만 쓰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먼저 테스트만 먼저 하나 해보고 갈게요. if 뭐가 PW가 뭐하고 같으면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뭐다? 지금 점은 이꼬르가 두 개다. 이꼬르가 두 개다. 라는 부분들 잊어먹지 마시고 이꼬르가 두 개다. 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따 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요. 예. 그러면 내가 누를 때 어떻게 해라? 예. 앞으로 가라. 그리고 아닐 때 서라. 이렇게만 짜볼게요. 자, 모타 움직이는 거 보여주세요. 모타 움직이는 거 보여주세요. 누르면 앞으로 갈 거예요, 이제. 안 누르면 멈출 거고요. 좋네요. 최승현 선생님 너무 훌륭해요. 예, 좋아요. 지금 또 움직이시는 분들 보여주세요. 움직이시는 분들 저한테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예, 안소 선생님도 좋고요. 홍 선생님도 잘 움직이신 거고. 김수임 선생님 CPU 보내주면 저한테 왜 안 움직여요? CPU 보여주시게? 모타 보여주셔야지. 누르고 있을 때. 김수임 선생님, 예. 김선희 선생님. 두 분 잘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보여줘 보세요. 인지하고 있다고? 나소영 선생님 안 움직여요? 스페이스 키 움직여요? 누르면? 가요? 아직 잠시만요. 스페이스 키 누르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네, 잠시만요. 김호리 선생님 움직여요. 대답들이 없어. 이게 문제야. 네,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일단은 지금 다 조건문이나 이런 건 다 나중에 삭제하고 간단하게 먼저 센서 값이 들어와서 지금 책에는 다 LED 들어오게 했는데 예습을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주로 아까처럼 못하러 하겠습니다. 성계수도 모질라고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성계수도 모질라. 김머리 선생님 안 돼요? 두 분이 머리 맞대고 있는데 따님하고 잘 돼요? 스페이스 키어 눌러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 저 됩니다. 자, 일단 하나만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인쇄물을 좀 볼게요. 선생님, 인쇄물 보면서 좀 설명할게요. 인쇄물 보면서 먼저, 인쇄물 보면서 진행할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0페이지, 31페이지는 다 설명했던 얘기들이고요. 33페이지 지금 디지털 변수 입력하는 것, 지금처럼, 지금 이게 이제 기본 틀이죠.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기본 틀. 변수 선언하고 셋업에 변수 선언하고 핀모드 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읽은 값을 변수에 기억시키는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디지털 값은 0 아니면 1값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버튼으로 LED 키는 걸 지금 저는 모타로 했어요. 지금 모타로 했습니다. 지금 1 대신 책에는 지금 뭐로 돼 있어요? 1 대신 지금 true로 썼어요. 요거 대신 책에는 지금처럼 이걸 true라고 썼어요. true라는 게 뭐 눌렀냐 이제 그 뜻이니까 그냥 우리가 아까 값이 센서 값이 1로 들어왔잖아요. true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참이냐 이제 그런 뜻이니까 뭐 그거보다는 그냥 1로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값이 들어온 값으로 그냥 그대로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35페이지 변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변수하고 이제 상수의 개념.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변수는 변하는 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냥 애들하고 설명할 때도 바구니라고 보시면 되고, 바구니 안에다가 사과도 담을 수 있고 배도 담을 수 있고, 사과를 3개 담을 수도 있고 10개 담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변하는 값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메모리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니까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선언 및 초기라고 있어요. 36페이지에. 36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먼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변수를 만드는 규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애들하고 알려줄 때도 변수를 만드는 규칙.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문자와 숫자로 되고, 밑줄 문자만 구성이 된다. 변수를 만들 때는 문자, 영문자, 한글이 안 되죠. 영문자, 그 다음에 문자. 36페이지 하고 있어요. 문자, 숫자, 언더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첫 문자는 반드시 뭘로 시작해야 된다? 알파벳 또는 언더바로 시작돼야 된다. 언더바로. 그 다음에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다른 의미를 쓰인다.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시연의 키워드와 똑같은 이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if, 변수 쓸 때 if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요. while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for 쓰면 안 되고 그런 뜻이고요. 키워드는 시연의 고유 의미 때문에 특별한 예약어로 된다. 그러면 거기에 36페이지에 8개의 예제를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공 아니면 X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교재 없으신 분도 계시나 보다 또. 교재 없으신 분들. 일단 있으신 분들은 거기 8개 예제 공하고 X에다 펜으로 변수의 규칙이 맞으면 동그라미에다가 표시, 틀렸으면 X에다 표시 이렇게 해줘 보세요. 자, 공유해 드릴게요.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교재 없으신 분들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자, 변수의 규칙. 변수의 규칙. 자, 다 표시 다 하셨어요? 변수 만드는 규칙 8개. 자, 첫 번째, A. 공의 X예요? 공이죠? 첫 문자, 영문자로 왔고요. 그냥 A 한 문자 써도 되는 거고요. sum, 5의 X예요? sum, 변수 이름 돼요. 얘하고 아니에요. sum. 그냥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쓸 땐 가로 열고 가로 쓰니까 sum은 5고요. 그 다음에 달러. 틀렸죠? 왜 틀렸어요? 뒤에 특수문자 들어가 있죠? 달러라는 특수문자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count, 5의 X예요? 5죠? 왜? 언더바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킹3, 5의 X예요? 5죠? 숫자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 5의 X예요? X죠? 왜? 첫 문자 뭐로 왔어요? 숫자로 왔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첫 문자 숫자로 왔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 pictures,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5죠? 그 다음에 더블, 5의 X예요? X죠. 왜 X예요? 이건 예약어예요. 더블이라는 건 예약어기 때문에 예약어면 우리 아두이노 타이핑 치면 색깔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XO, OX, OX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규칙.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변수를 만드는 규칙들은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변수의 선언, 자료형 다음에 쓴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뭘 쓴다? 변수에 기억할 때는 무슨 연산자를 쓴다? 이꼬르 연산자를 쓴다. 변수에 기억할 때는 이꼬르 연산자를 사용한다. 같다란 뜻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치환한다. 뭐 보통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이는데 뭐 대입한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변수의 자료에 기억시킬 때 변수 선언하고 그러니까 변수 선언하면서 기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변수를 선언하고 어떤 값을 기억시키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캐릭터, 인티저, 더블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 나오는 것들인데 그냥 뭐 기본적으로 그냥 뭘만 그냥 기억하신다 그냥 편하게 그냥 INT 한다 뭐 그런 이런 깊은 내용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아두이노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아두이노에서 가나까다 쓰는 게 바로 뭐예요? unsigned예요. unsigned. 공유를 하나 해볼까요? 공유를 하나 해보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만 하나 해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인티저라고 안 하고 인티저 앞에 unsigned라고 이렇게 써요. 똑같죠? unsigned라고 써요. 그럼 뭐가요? 예, 부호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를 안 쓸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티저를 쓰게 되면 뭐 대충 이 2비트이기 때문에 뭐 65,000까지 쓸 수 있는데 뭐 32,000 이렇게까지 쓸 수까지 있는데 그 음수를 안 쓰게 되면 얼마까지 쓸 수 있다? 6만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을 조금 늘리고 싶거나 음수가 필요 없을 때 쓰는 거는 이제 unsigned.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왜냐면 소스 코드 보실 때 간혹가다 unsigned는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음수를 쓰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아서 그때 앞에 쓰는 게 이제 부호가 없다. 뭐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큰 의미는 별로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int로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부호가 있냐 부호가 없냐 그런 뜻이고요. 변수의 선언 위치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디다 사용한다. 처음에는 셋업 안에 사용했더니 무슨 일이 생긴다? 에러가 난다. 그래서 셋업 위에다가 저렇게 선언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넣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종류들이 나와요. 예. 첫 번째 이제 불은 간혹가다 아두이노 소스 보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다. 값이 지금 디지털 값이 들어올 때는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들어와요. 0 아니면 뭐밖에 안 들어와요. 1 들어오니까 그냥 딱 변수의 선언 보고 아 얘는 그냥 디지털로 쓰려고 하는구나. 0과 1로 쓰는구나.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주로 이렇게 이런 용어들은 잘 쓰지 않고 그냥 인트로 쓰죠. 이렇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로 쓰는 거는 지금 얼마?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다. 255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 예.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인티저로 쓰는 게 그냥 무난하게 좀 낫는 것 같고요. 그냥 그런 얘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하나 눈여겨볼 거는 뭐가 돼요, 지금요? 화면에서 보시면 255 다음에 값을 증가시키면 다시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거. 0으로 간다라는 거. 그거만 조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55까지 왜 기억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0부터 250 음수를 쓰지 않죠. 바이트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엔 바이트는 1바이트니까 7개의 비트가 되니까 2의 8승. 그러니까 얼마? 256.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255까지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바이트고요. 예.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이제 캐릭터예요. 네, 그 다음에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캐릭터. 예. 자, 캐릭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하고 가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시면 돼요. 캐릭터는 제가 화면에 A부터 Z까지 나오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A, B, C를 내가 만약 출력하고 싶어. A, B, C를 출력하고 싶어. 화면에. 그럼 제가 그냥 하나 만들게요. 지금처럼 CHAR이니까 CHAR 내가 뭐 CH라는 변수를 넣고 CH라는 변수를 넣고 통산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죠. 그리고 루프 다 지울게요. 루프 지우고 CH에다가 내가 뭐를 집어넣어요? 어포스트로피 A예요. 문자를 쓰실 때는 더블 코테이션 이중 따옴표를 쓰는 게 아니라 어포스트로 하나짜리 쓰는 거고 문자 열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중 따옴표를 써야 되는 거고 CH에서 제가 A를 넣었어요.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 CH를 출력해요. 자, 이 정도만 짤게요. 자, 그리고 업로드 누르시고요. 그러면 화면에 뭐가 뜨는지 보이세요? 화면에 뭐가 뜨는지 보이세요? A가 뜨는 게 좀 보이시죠? 그냥 기억된 A라는 값이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된다? 출력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지금 되실 거고요. 그럼 내가 B를 출력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짤 거 아니에요? CH에다가 다시 뭐를 넣어요? B를 넣으면 되죠. B를 넣을 거고요. 다시 또 여기다가 시리얼 모니터 CH를 출력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AB가 출력되겠네. 계속 AB가 출력되겠네. 이거는요. 화면에는 지금 AP가 출력되는 게 지금 확인되죠. 요거 천천히 가려면 딜레이만 넣어주시면 돼요. 딜레이 좀 넣어주시면 천천히 이렇게 화면에 뿌려지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가 지금 캐릭터는 선생님들이 먼저 머릿속에 알으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자를 쓴다는 거는 결국엔 문자가 아니라 뭐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숫자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특히 아두이노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아두이노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들은 문자는 결국에는 뭐다? 네, 숫자로 표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문자 열은 다른 개념인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아까처럼 B라는 걸 해서 B를 기억시키는 게 아니라 뭐를 기억시켜주는 이렇게 CH는 CH 플러스 2로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CH는 CH 플러스 1. 예. 요렇게. CH는 CH 플러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문자를 A라는 문자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무슨 문자가 된다는 거예요?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문자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무슨 코드를 쓴다? 아스키 코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키보드가 똑같이 어떻게 된다? 똑같은 거예요. 알파벳 A를 누르면 얼마가 나온다? 65. B가 나오면 얼마가 나온다? 66. 그래서 얘를 업로드 하시면 이번엔 숫자가 몇으로 표시돼요? A, B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로도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문자는 기본적으로 뭐가 표시된다? 지금처럼 숫자로 더해서 표시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만약에 아까처럼 뭐다? CH를 내가 알파벳을 쭉 나오게 하고 싶어. 알파벳을 쭉 나오게 하고 싶어. 알파벳을 쭉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초기 값에다가 내가 A라는 값을 기억시키고 A라는 값을 기억시키고 CH를 증가시키고 CH를 나중에 증가시키고 A를 먼저 기억시켰습니다. 높으니까 딜레이 하나 넣어줄게요. 한 뭐 1초씩만 넣을까요? 이번엔 참. 네. 그리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업로드를 하게 되면 A부터 쭉 알파벳 순이 차례대로 출력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지금 A, B, C, D, K, L, M, N, O, P, Q, R.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알파벳인 문자열은 뭘로 쓰는 거다? 숫자로 쓴다. 숫자로 쓰고요. A는 대문자 A는 얼마가 된다? 65다. 그럼 소문자 A를 출력하는 건 쉽죠? A부터 Z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소문자 A가 나오니까 이걸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지금요. 지금 소문자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으면 표가 다 나와요. 그 아스키 코드에 해당되는 문자와 숫자다. 그래서 문자는 기본적으로 숫자로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계산을 하셔야 된다. 문자는 기본적으로 숫자로 표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수식을 더할 수 있다. 문자를 더할 수 있다. 문자 열은 다른 개념인데 하여튼 문자는 한 글자는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서 진행된다는 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라도 이제 컨텐츠 하실 때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캐릭터로 선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문자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다? 그냥 8비트 아까처럼 바이트처럼 저렇게 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릭터는 몇 글자? 8바이트. 그러니까 인티저 대신 약한 문자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대로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처럼 A라는 글자를 넣었는데 지금 숫자로 뭐로 나와? 65가 나오죠? 이게 숫자로 표시될 수도 있고 지금 문자로 표시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티저, 롱, 그 다음 플로트. 롱 정도는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플로트. 정수형이고요. 32,768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32,727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롱을 쓰게 되면 뭐 한 21억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2비트니까 16비트니까 그러니까 얼마? 32,000. 65,500, 뭐 55인가? 하여튼 뭐 최대 쓸 수 있는 금액이 인티저로 쓸 수 있는 게 0부터 65,000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를 쓰게 된다 그러면 32,000까지밖에 못 쓴다. 머릿속에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 그럼 3만 이상 쓸 거면 무조건 뭘로 써야 된다? 롱을 써야 돼. 롱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캐릭터 아까처럼 플로트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들을 하나를 그냥 저하고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진행해 볼게요. 롱하고 플로트 정도는 좀 구분하시고 쓰셔야 되니까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이거 지우고 자 int 인티저 뭐 넘버라고 쓰고요. no에다가 내가 지금 얼마 뭐 그냥 뭐 한 20 정도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롱 쓰고요. 롱은 나중에 쓰고요. 롱을 쓸게요. 롱 해서 롱 no라고 쓰고요. 얘는 값을 넣지 않을게요. 그 다음 플로트 쓰고요. 플로트에서 뭐 pi 쓰고요. 3.14라고 쓸게요. 이 정도로 쓰고 비긴 하고요. 자, LO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얼마인다? 20 곱하기 35,000을 했다. 이 정도로 그냥 곱할게요. 그냥 뭐 NO에다 곱할까요? 그리고 LNO를 출력한다. 자, 여기까지 같이 똑같이 타이핑 치시고요. 맨 처음에 롱을 애들하고 좀 수업하실 때는 값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거니까 먼저 그냥 LNO를 그냥 인티저로 선언해 놓고 일단은 먼저 업로드를 시켜보세요. 그럼 값이 얼마 나오는가 보세요. 예, 값이 얼마로 떠요 지금 저면 마이너스 값이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벗어난 거죠. 아까처럼 32,727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확한 값이 안 나오니까 값이 범위가 작구나 이럴 때 쓰는 게 지금 뭐예요? 롱이죠. 롱을 쓰고 다시 업로드를 누르면 이제 뭐야 70만? 70만이 값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확인되죠. 예, 값을 확인하실 때 롱이라는 값 그래서 이제 값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소스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번에는 또 하나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스 다시 보실 때 이번에는 제가 PI로 했어요. 자, NO 곱하기 PI로 했어요. 자,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이 값이 얼마 들어올까? 그러니까 정수하고 실수를 계산했어요. 그럼 값이 뭐가 나온다? 정수하고 실수를 계산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실수로 나오죠. 근데 기억되는 값이 뭐예요? 지금요? 롱이죠. 그러면 소수점이 나온다, 안 나온다? 테스트 해보시면 되죠. 이 변수는 조금 애들한테 정확한 정수하고 실수 개념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아두이노에서는 실수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62만 나오죠 지금은. 그러니까 소수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소수점이 나오지 않. 그러면 소수점을 나오게 하려면 아까처럼 롱 대신 뭘로 써야 돼요? 롱을 대신 플로트를 써야죠. 플로트를 쓰고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소수점이 나오는 게 확인되시죠? 소수점 자리도 몇 자리 나오게 할 수 있고 다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시리얼 프린트 안에서 기본적인 게 많고요. 그런 건 다 매뉴얼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늘 아두이노를 갖고 센서를 갖고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변수 선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에서 일단은 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스트링 이제 문자열 쓰는 거고요. 문자열. 이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뭐하고 개념하고 똑같다? 배열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 개념하고 이런 개념 쪽에서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문자열은 C에서 되게 어렵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문자열은 이렇게 우리가 뭐 화면에다가 무슨 어떤 꾸미는 게 아니니까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컨스트예요. 이게 지금 그 예제들 특히 그 아두이노 소스를 보시면 컨스트라는 앞에 선언문을 많이 써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 컨스트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쓰게 좀 들어오시면 돼요.
보통 예제들을 불러오면 이 명령을 되게 많이 써요. 자,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화면 지우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보통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못다 쓸 때도 이런 거 10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명령이 뭐예요? define이에요. 그죠? define. 나는 그래서 뭐 빨간색 LED다. 나는 지금 이거를 스위치로 쓰겠다. 스위치 1이다. 라고 하고 그냥 10이라고 쓰겠다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define.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숫자로 생각하기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거를 문자로 표기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상수란 얘기죠. 상수인데 그거를 상수를 그냥 우리가 숫자로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니 그거를 아까처럼 문자로 표기해서 사용하는 기본 형태를 define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 대신 뭐를 쓰면 돼요? 지금처럼 SW1을 쓰면 훨씬 코딩을 보실 때 이해하기가 좀 편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아까처럼 우리가 뭐 디지털 리드 SW1 이렇게 쓰면 첫 번째 센서 값을 읽어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가 편한 거죠. 보통은 이렇게 define이라고 써요. 그냥 통상적으로. 근데 간혹 가다가 얘를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어떻게 쓴다? const integer 뭐 SW1 equal 10 이렇게 써요. define은 세미콜론을 찍지 않고 정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언문은 세미콜론을 찍어야 돼요.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요 문장과 요 문장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가요. 그러니까 define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const를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define하고 const의 차이점은 뭐다? define은 컴파일 할 때 메모리를 잡아먹지 않아요. 메모리를 쓰지 않아요. 근데 얘는 지금처럼 뭐다? 메모리에 하나 기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SW1이 무슨 형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까 좀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이걸 잘 모르는데 앞에 인티저를 써줌으로써 이건 내가 정수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디버깅 할 때 조금 더 편안하대요.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저는 디파인을 많이 써봐서 컨스트는 잘 안 써봤는데 그냥 디파인이 좀 편해서 쓰는데 얘는 좀 그냥 변수처럼 쓰는 게 같아요. 디파인은 주로 뭘 많이 써요? 이렇게 지금 대문자를 많이 쓰는데 얘는 그냥 특별하게 소문자로 많이 써도 부담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건데 단지 차이점은 메모리에 기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떤 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디버깅 하기가 좀 편하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 메모리 속에 기억시키는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뭐라고 쓰면 SW1이라고 쓰면 이제 뭐가 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를 누르시면 이제 얼마가 떠요? 10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 11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SW1 플러스 1을 쓰고 싶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에러가 난다. 에러가 난다. 업로드 하시면. 왜? 얘는 상수기 때문에 아까처럼 어떻게 한다? 연산을 할 수가 없다. 디파인도 똑같은 거고요.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얘는 상수를 그냥 변수에다 하나 기억시켜 놨다. 컨스트는. 디파인은 번역하는 거고 컴파일을 할 때 SW1을 10으로 번역하는 거고 얘는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값을 그냥 갖다가 대입시키는 거고 그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나중에 그 아두이노 소스 보실 때 선생님들이 좀 많이 보는 예제들이라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참가 과진 넘어오네요. 자, 요까지만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부터 이제 미션 갖고 조금 수업 진행할게요.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준비들 다 되셨죠? 자, 선을 일단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 선 한 개 연결했죠? 지금 선을 다 연결을 할게요. 지금 어차피 지금 비어있는 선생님들 편하게 연결하세요. 지금 쓰지 못하는 선은 4번, 5번, 6번, 7번에 꽂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선이 3개가 남아있죠? 선 3개를 꽂으셔서
그럼 쓰지 못하는 선들이 있어요. 4번, 5번, 6번, 7번은 쓰시면 안 되고 못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2번, 3번, 예, 그 다음에 10번, 11, 12, 13. 예, 예, 거기 연결하시고 선 3개를 더 연결을 하셔서 예, 일단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선 4개로 해서 이제 모타를 제어할게요. 자, 다 연결해 주세요. 다 되셨나요? 예. 자, 먼저 그러면 4개의 값이 정확하게 올라오는지 예, 먼저 시리얼 모니터로 먼저 확인부터 할게요. 예. 시리얼 모니터로 해서 먼저 팬들이 확인 작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예. 자, 일단 뭐 디파인도 필요 없고 모타.h는 그대로 남겨놓고 있고요. 예. 자, 핀 모드를 일단은 지금 몇 개를 써야 돼요? 핀 모드. 핀들이 10번이 연결돼 있었고요, 아까처럼. 네, 그 다음에 또 핀 모드. 일단 무조건, 예, 코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핀이 연결이 되면 핀 모드를 먼저 쓰셔야 돼요. 예, 11번에 연결돼 있으면 11번. 9번에도 연결돼 있으면 9번. 예를 들어서 지금 4개를, 예, 핀 모드를 일단은 뭐, 4개를 다 연결하시고요. 자, 그러면 변수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변수가 4개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네, 변수가 4개가 필요할 겁니다. 네, 변수가 기본적으로 4개가 필요하겠죠? 4개. 네, 4개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어디 위에다 설명해 줘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네, 인트라고 쓰시고 그냥 스위치니까 스위치 1, 스위치 2, 스위치 3, 스위치 4. 네, 값을 읽어서 기억시키는 거니까 굳이 초기값을 안 넣어도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아마 0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내가 센서를 4개 썼으니까 핀 모드를 4개 쓰고 그 변수를 기억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값을 기억시켜서 그 다음 출력하시면 된다. 자, 시리얼 모니터 넣으셔야 되고요. 그럼 SW1은 좀 어떻게 진행하면 돼요? 예, 디지털 리드 몇 번? 10번이면 10번을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합니까? 4개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4개를 다 입력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시리얼 미니트에는 지금처럼 출력하시고 바로 그냥 출력하면 값이 계속 같은 값이 뜨니까 예, 지금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까요? 스페이스 값이 뭘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면 선생님 LN을 쓰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제가 타이핑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시리얼 프린트 SW2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SW3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LN 이렇게 써주면 4개 값이 한꺼번에 들어오겠네. 그죠? 그럼 내가 확인할 수 있겠네. 어느 값이 지금 이렇게 써주시면 맨 끝에는 LN이라고 써주면 줄바꿈이 생길 거니까 그 다음에 딜레이 100 정도만 넣으세요. 1초 넣으면 1초 사이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100 정도만 넣으시면 자, 4개 값 다 111 다 들어오는지 다 확인 지금부터요. 설마 이 문장 한 장 써놓고 2번은 안 들어와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SW2도 넣으셔야죠,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만 지금 이렇게 LN으로 넣으세요. 여기만 이렇게. 예. 그러면 화면에 지금처럼 4개씩 보일 거예요. 동시에 2개 눌러보세요. 동시에 2개. 동시에 2개 누르면 아마 동시에 값이 2개 다 한꺼번에 다 들어올 거예요. 4개 다 누르시면 아마 111 다 들어올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교재 잠깐 볼게요.
이제 잠깐 볼게요. 먼저 일단은 관계연산자 좀 알고 가셔야 돼서, 예, 예. 관계연산자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자, 아두이노 쓰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연산자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같다하고 같지 않다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다? 같다는 이꼬르 2번, 같지 않다는 느낌표 이꼬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지금 책 지금 몇 페이지? 48페이지, 48페이지에 거기다 값을 쓰시면 돼요. 예. 값은 당연히 뭐예요? 조건이 맞으면 값이 뭐다? 1. 그래서 참이죠, 참. 조건이 맞으면 참. 그 다음에 거짓이면 0. 이렇게 1, 0으로 쓰시면 돼요. 예. 그럼 첫 번째, 참은 2보다 크다. 당연히 결과값이 맞죠? 그 참. 1이죠. 그 다음에 10은 8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0. 값이 0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고요. 3은 2하고 같지 않다. 그쵸? 2하고 같지 않으니까 참. 그 다음 10은 2보다 작다. 틀렸죠? 거짓. 그 다음에 가로가 있을 때는 가로가 먼저 저렇게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는 3 플러스 2하고 같다. 같죠? 그래서 참. 그 다음에 가로부터 먼저 3 플러스 2와 3 곱하기 2는 같지 않죠? 거짓. 이렇게 해서 지금 참과 거짓의 개념을 뭘로 표시한다? 0과 1로 표시한다. true와 false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true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1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if문으로 하나씩 한번 짜볼게요, 선생님들하고요. 자, 4개 값이 다 일단 입력됐다고 보시고요. 4개 값 입력됐다고 보시고요. 자, 시리얼 모니터는 이제 죽일게요. 이제 값이 이제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굳이 이제 시리얼 모니터는 의미가 없고요. 예. 자, 이제 if문 쓰는 걸 먼저 좀 일단 진행할게요. 일단 내용들은 알고 계시니까 거의 if 가로 열고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기본 형태죠. 그 가로 속에다가 조건식을 넣는 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 만족하면 그 문장을 실행하는 거고요. 거짓이면 요 밑에 문장을 실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짓이 있을 때는 else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단문장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뭐 A는 이꼬로 10이고, 그 다음에 else, 그 다음에 B는 이꼬로 뭐 20이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일 때는 기본적으로 중괄호를 쓰지 않아요.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써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두 문장이 있을 때는 반드시 중괄호로 연결하셔야 되고요. 한 문장일 때는 그냥 바로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다. 애란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셔도 중괄호를 굳이 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 구문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다 코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if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중괄호 그냥 엔터 쳐버려요.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하고 아까처럼 SW1이 뭐하고 같냐? 뭐하고 같냐? 1하고 같냐? 라고 하면 아까처럼 뭐가 돼요? FF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모타가 아까처럼 어떻게 한다? 전진을 할 겁니다. 자, 어떤 게 이제 전진이고 어떤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손을 잡으실 때 어느 쪽이 전진이고 어느 쪽이 후진인지 자, 뭐 그냥 모타를 누르면 계속 갈 거예요. 그죠? 모타를 누르면 계속 갈 거예요. 모타를 누르면 계속 갈 겁니다. 지금은. 손을 떼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동작은 멈추라는 명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타는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돌고 있겠죠, 지금요. 멈추라는 명령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내가 안 누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else라고 넣는 거죠. else라고 넣어서 ss라고 넣으시면 이제 모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잡으면 가고 놓으면 이제 후진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요. 후진하겠죠. 음. 실제 LED 갖고 노는 것보다는 교재는 LED 갖고 노는데 모타 갖고 노는 게 애들은 더 좋아할 겁니다.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들한테 미션을 하나 내죠. 자, 미션을.
자, 이번엔 스위치 두 개 갖고만 할게요. 자, 하나는 전진, 하나는 후진, 아무것도 안 누르면 멈춤. 자, 아직 명령어 다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일단 짜볼게요, 그냥. 하나는, 그러니까 1번을 누르면 전진, 2번을 누르면 후진, 아무것도 안 누르면 멈춤. 자, C 구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자꾸, 지금 나서영 선생님들은 잘 짜셨고요. 네, 좀 뭐 굿이네요. 네. 바닥에 놓고 이렇게 카메라 지금처럼 저렇게 나소영 선생님처럼 책상에다 놓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예, 그래야 저도 좀 보기도 편하고. 예. 반응 좋죠? 예. 왜 안 움직여? 빨리 움직. 왜 안 움직? 뭐 인터넷 서핑해 지금? 응? 왜 안 움직이는데 도대체?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최상경 선생님도 지금 저기 뭐야? 선생님도 카메라 위치를 로봇으로 좀 붙여줘서 해주시면 좋고, 예,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게 좀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선이 좀 짧아서 그래요. 예, 선이 짧아서 그러니까. 예. 어떻게 짜졌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이 부문을 어떻게 연결했을까?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짜신 분들은 일단 저거까지 다 넣으시죠. 좌회전, 우회전까지 다 넣으시죠. 4개. 4개를 다 어떻게 짜졌을까 되게 궁금하시죠. 되게 궁금한데. else if를 안 가르쳐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 else if를. 예습을 진짜 많이 하셨나 본데. 미리 책들을 지금 많이 보셨나 본데. else if까지 뭐 굳이 내 설명 안 해도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김민영 선생님도 좋고 아주 훌륭하네요. 예. 그다음에 나소영 선생님도 너무 좋고 화면도 좋고. 예. 그래서 이 비대면 수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아까처럼 먼저 일단 로봇 점검을 먼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으니까 간단한 테스트로 아까처럼 센서 값 제대로 들어오니 그다음 모터 하나 들어오니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과제들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움직인다. 이제 하나 움직였다. 이제 하나 움직였다. 저기 한 두 분 강사분은 로봇이 안 돼갖고 오늘 여기 제자리 옆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진도가 제일 느려요. 어, 원격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빠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여기까지 다 되시죠?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코딩을 어떻게 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소스를 좀 공유해달라고 싶긴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if가 하나 있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만약에 문제가 if SW2가 뭐 1이냐 라고 만약에 명령을 짰다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다가 중괄호 열고 뭐 BB라고 했다라고 짰으면 이 else는 어디에 else냐 이거죠.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짜는 코딩하고 이제 보통 소스 코드를 보시면 되죠. 1번이 누르면 여기 들어가겠죠. 얘가 동작을 해요. 그리고 얘가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빠져나와요? 얘가 동작하고 난 다음에 이 else가 누구 else냐 이거죠. 궁금한 거는 이 else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if 짜고 else를 짰으면 이 else는 누구의 else냐 이거죠. 전체의 else냐 아니면 요 if의 else냐.
요건 한 문장이죠. 그 스위치가 1이면 전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해서 스위치가 2냐 아니다 그럼 멈추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보통은 이렇게 if가 많을 때는 이렇게 if로 짜지 않고 1번이 들어왔니? 아니. 그리고 2번이 들어왔니? 하고 이렇게 짜는 게 보통 통상적인 구문이죠. 그러니까 if를 여러 개 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개념들이고 그 대신 네가 눌렀니? 아니. 그럼 옆에 거 눌렀을 때 쓰는 게 바로 이렇게 else if를 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코딩을 조금 해보면서 습관이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렇다라고 딱 얘기를 해서 이게 코딩을 짜는 그런 기본 개념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if, else if 어떨 때는 else if로 짜는 게 맞고 어떨 때는 if로 짜는 것도 맞고 비교를 여러 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예제는 else if로 짜는 게 훨씬 더 좋죠. 1번이 들어왔니? 아니. 2번이 들어왔니? 아니. 3번이 들어왔니? 아니. 4번이 들어왔니? 아니. 그러면 멈춰라. 이렇게 그냥 코딩을 짜는 게 통상적인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션 하나를 좀 더 내리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지금 하나를 좀 더 과제를 좀 내고 갈게요. 교재에 지금 좋은 예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게 이제 관계연산자를 배우면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논리연산자예요. 기본적으로 논리연산자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지금 논리연산자가 있죠? and, 그 다음에 or와 not.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and, or와 not. 그래서 지금 먼저 and라는 거는 두 개의 조건이 전부 다 참일 때 참인 거고요. 그 다음에 or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때 참이고 not은 참일 때 거짓, 거짓일 때 참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숫자를 값을 써놓으시면 돼요. 결과값 써보시죠. 그리고 그 연산자 표기법 보셔야 돼요. and는 어떻게 표시한다? and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키보드 7번 위에 있는 거 두 개 쓰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 썼을 때는 비트 연산자 꼭 잊어먹지 마세요. 이런 거 에러 찾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7번 위에 있는 지금 그 and 연산자를 하나를 쓰면 비트 연산자가 돼요. 두 개를 써야 논리 연산자가 되는 거고 오화도 오화 키는 몇 번에 있어요? W. 여러분 백스케이 키 위에 있는 키예요. 그게 오화예요. 하나를 썼을 때는 아까처럼 또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걔는 비트 연산자가 낫은 하나예요. 낫은 하나. 느낌표 1번 키 위에 있는 거 시프트 키 눌러 쓰는 거. 첫 번째 AND 키예요. AND 키 00일 땐 당연히 뭐예요? 0이죠. 그 다음에 10일 때 당연히 뭐고 0. 0일일 때 0, 11일 때만 1. 그 다음에 5화는 00일 때 0, 10일 때 1, 0일일 때 1, 11일 때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거 말고 또 익스크루 5화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AND 5화 낫이니까. 그 다음에 0일 때 낫은 0일 때 1이고 1일 때 0이고 1, 0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걸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지금 소스 코드 지우고 자, 제일 먼저 푸신 분들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일 먼저 푸신 분들. 제일 먼저. 자, 먼저 이렇게 짤게요. 먼저 문제를 어떻게 내드리는 게 좋을까?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그러니까 1번 키를 누르면 좌회전을 해요. 자, 제 문제예요. 지금 1번 키를 누르면 적어드려야겠다. 1번 키를 누르면 좌회전. 2번 키를 누르면 우회전. 그 다음에 1번 키와 2번 키를 동시에 누르면 전지. 아무것도 안 누르면 멈추. 자, 제일 먼저 짜신 분. 본부장님 저기 잘 녹화하고 계시죠? 제일 먼저 짜신 분. 엔드 연산자가 무슨 뜻인지 알죠? 1번과 2번을 동시에 눌렀을 때. 자, 지금 아마 잘 움직이시는 분들은 잘 움직이실 것 같고요. 실제는 코딩을 이렇게 짜시는 게 그 정답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중복키를 먼저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짜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짜시는 분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짜시겠죠? if
if 됐어요. SW1이 1이냐 1이면 FF 해라. 그 다음에 else if SW2가 1이냐 또 2라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영어 그래서 BB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else if 그 다음에 뭐야 SW1이 1이고 그죠? 1이고 SW2가 1이고 이렇게 짜야 되죠. 그때 이게 1번일 때 좌회전 BF 그 다음에 FB FB 우회전 그 다음에 두 개 눌렀을 때가 FF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SS 보통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짜는데 뭐 동작은 이상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이런 이제 센서를 쓰실 때 주의할 점들은 뭐냐면 동시라는 개념은 없어요. 1번을 누른 상태에서 2번을 누른 거지. 아니면 2번을 누른 상태에서 1번을 눌렀던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먼저 무슨 키가 얘부터 먹고 얘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중복 키를 먼저 앞단에 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좀 동작을 좀 되실 거예요. 중복키를 앞단에 짜시고 그 다음에 LCF로 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예제라고 보시면 되죠. 좋은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님들이 지금 일단은 이제 모타를 움직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안 보이니까 일단 누가 먼저 짜기 되게 힘드니까 이제 마지막 미션이에요. 첫 번째 일단은 지금 모타에서 지금 모타를 쓰지 않을 거예요. 지금 3핀 케이블이 5개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접촉은 3개를 쓸 거고요. 접촉 3개. 그 다음에 선 2개는 LED에 연결하실 거예요. LED 연결하시고요. 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미션을 낼게요. 지금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그냥 많이 높으니까 선생님들하고 그냥 미션을 하나 그냥 짤게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일단 버튼 하나를 누를 때마다 색이 바뀌어요. 제가 세 색깔만 할게요. 그냥 버튼 한 번을 누르면 빨간색, 다시 또 그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초록색, 그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무슨 색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게요. 제가요. 그래서 짜는 예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일단은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시간이 제가 화상에서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코딩 짜시는데.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일단은 선생님들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쪽이니까 그냥 일단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진행을 할게요. 자, 공의를 먼저 할게요. 자, 이제 못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새 파일 제가 하나 만들어서 새 파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새 파일 하나 짜시고요. 자, 센서 하나만 갖고 갈게요. 먼저요. 자, 기본 습관부터 짭니다. 일단 센서가 하나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일단 변수 선언하시고요. 자, 변수 하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 모드 제가 10번 인풋 잡고요. 하나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그래서 아마 변수가 하나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먼저 일단은 SW1을 자, 10번 값을 읽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또 핀 모드 써줘야죠. 몇 번에 연결하세요? 지금 LED 지금 몇 번에 연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들이 일단은 쓴 걸로 보고요. 핀 모드. 저 같으면 일단 11, 12, 13을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모타 3이니까 선생님들이 쓸 때 7, 8, 9 일단 선생님들이 편한 대로 11 아웃풋. 자, 일단 얘가 빨간색이라고 정의할게요. 레드라고 정의하고요. 또 괜히 난이도 올린다 지금.
이렇게 보시고요. 네. 자, 선생님들 하나 또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위치가 눌리고 나면 값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값이 1이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계속 1이에요. 내가 탁탁탁탁탁탁탁 이런 느낌이 좀 나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니까 일단 누를 때마다 값이 변화돼야 돼요. 자, 값이 변화된다 그러면 자, 스위치 값이 눌렸어요. 그럼 한 번 눌렸을 때는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위치 1이 뭐하고 같으면 1하고 같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디지털 라이트 몇 번이 11번을 하이로 키면 되잖아요, 지금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누를 때 무슨 색이 들어오겠죠? 빨간색이 들어오겠죠. 손을 놓으면 내가 만약에 로우로 놓으면 꺼지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내가 얘를 지금 한 번 눌렀는지 두 번 눌렀는지 세 번 눌렀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눌렀을 때는 얘를 빨간색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뭐가 돼요?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거죠, 값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누르고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변수 하나를 좀 더 만들게요. 예. 카운터 값이라는 변수를 놓고 초기에 0이라고 놓을게요. 예.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 CNT는 값이 어떻게 돼요? CNT 플러스 1이에요. 값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제 말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값이 증가돼. 그러면 뭐가 돼요? CNT가 몇이면 1이면 빨간색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CNT가 몇이면 2면 뭐가 들어와요? 녹색이 들어오는 거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빨간색을 꺼야 되니까 11번을 일단 노후로 끄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12번을 하이로 키면 이거 저도 테스트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뭐가 돼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CNT가 몇이면 3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돼요? 12번을 끄고 13번을 키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돼요? 지금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은 이 부분을 좀 배웠으니까 CNT 값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3, 또 계속 누르고 있으면 3도 되고 4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지금은. 3도 되고 4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 CNT 값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CNT가 3이 되면 다시 몇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야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아니면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으로 쓰시던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일단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한번.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선생님 것도 한번 테스트 해봐. 선생님, 쏘리. 자동으로 켜지지 당연히 이렇게 되면 쏘리 죄송 하나 넣어줘야 된다 누를 때마다 답이 누를 때마다 증가 딜레이 일단 빼고 할게요 딜레이 빼고 할게요 일단 여기다 딜레이 넣어주는 게 맞겠다 누르고 난 다음에 바로 계속 값이 이어지니까 네, 여기 나오면 안 돼. 값을 누를 때 지금 값이 증가해야지 그냥 증가하니까 맞아요 그냥 증가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써줘야지 아 괜히 오버하고 있다 지금 땀나다 덩어리에서 이 스위치가 1일 때 안 누르고 있을 땐 0이니까 카운터 값을 증가한다는 거죠 자 과제 냅니다 이제 제일 먼저 메일 보내신 분 로봇 한 대 갑니다 로봇 한 대 갑니다 로봇 한 대 갑니다 자 되셨죠 이제 미션 들어갑니다 이제 개념 이해하셨죠 스위치 누를 때마다 값이 변경되는 거예요 한번 누를 때마다 값이 변경되는 거예요 자 문제 내드릴게요 스위치 3개예요 스위치 1 한 개는 스위치 1의 특성은 감소 버튼이에요. 감소. 두 번째 스위치 2는
네, 정지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스위치 3는 네, 증가 버튼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선풍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 그 다음에 저속, 그 다음에 멈춤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냥 우리가 스위치가 3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가운데 스위치를 누르면 색깔이 꺼져요. 없어요. 꺼집니다. 꺼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스위치 3번째를 누르면 색깔이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뭐야, 분홍색, 보라색이라고 그럴까? 보라색, 색깔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늘색, 흰색, 요게 반복돼요. 요게. 흰색까지만 나오게 할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색깔이 증가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파란색 버튼이 파란색인데 1번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녹색, 빨간색으로 가는 거예요. 빨간색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얘는 마찬가지로 흰색까지 갔어. 그럼 흰색에서는 다시 빨간색으로 안 넘어가고 흰색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흰색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빨, 녹, 파, 노, 보, 하, 흰색까지 계속 오른쪽 계속 누르고 있어도 흰색까지가 끝이야. 그다음에 이제 왼쪽 키를 누르면 색깔이 감소하는 거야. 다른 색깔로. 그리고 걔는 어디까지? 빨간색까지만 가는 거야. 아까 개념하고 똑같아요. 빨간색이 계속 누르. 그리고 가운데 걸 누르면 무조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터가 속도가 돈다, 이렇게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하다가 내가 왼쪽 버튼 누르면 속도가 감소하고 다시 요걸 누르면 속도가 증가하고 요걸 누르면 속도가 감소하고. 입품은 개수 많을 거고요. 헤더 파일 만드실 분들은 아예 지금 LED를 헤더 파일로 만드시고요. 시간 많이 걸리실 거예요. 아이디어도 생각도 많이, 입품 개수도 엄청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LED 키고 이거는 아예 이제 헤더 파일로 아예 지금 미리 헤더 파일을 지정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불러 쓰는 게 좀 편한 것 같고요. 지정하셔서 자, 시간은 충분히 드리고 조 본부장님이 지금 바텀 받으셔서 그 다음에 메일 주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메일 주소 불러내신 분한테 오늘의 로봇 한 대가 갑니다. 로봇 한 대 갑니다. 시간 좀 많이 걸리니까요. 생각 좀 많이 해보시고 저도 안 짜봤는데 한번 짜보고 싶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300 정도가 제일 좋은 값이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3개를 변수 3개에서 한꺼번에 3개를 읽고 지금 카운터 값이 3번을 누르면 증가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쪽 키를 누르면 감소하는 거고. 근데 증가가 몇 가지 간다? 둘, 넷, 7까지 가면 다시 0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아까처럼 0으로 가면 안 되고 7로 그냥 고정돼야 되고 if를 비교해야죠. 카운터 값을 7보다 크면 무조건 7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카운터 값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1로 유지시키고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값일 때 무슨 색이 나온다. 이렇게 딱 정의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실 거예요. 오휴. 꼭 완성하셔서 메일 보내주세요.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로봇이 걸렸는데 제가 보니까 한 번은 나소영 선생님이 1등을 했고요. 한 번은 김민영 선생님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걸 종합해가지고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완성하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TV 리모컨 온라인으로 계속 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아무튼 단톡방에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온라인으로 한 번 더 교육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일단 2시 반 예정하고요. 단톡방에 제가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 미션은 완성하신 대로 제일 먼저 메일로 보내드린 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